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이재입니다.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예전에는 뭐 현대사회다, 정보사회다,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글로벌 사회, 또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친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국경의 영역도 굉장히 친숙해졌고요. 또 결혼의 그런 범위들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직장도 사실 국내 안에서만 갖는 건 아니죠. 국제적으로도 또 해외에 이주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은 예전에는 단일 민족, 백인 민족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죠. 언어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혼종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다문화 사회, 글로벌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조화와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여러 학문 영역에서도 이 다문화 현상,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또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은 또 다문화 대상자들, 다문화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이번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좀 마음가짐과 그러한 노력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이번 한 학기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문화 관련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 사회라고 했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총 이제 15주 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 그리고 이제 강의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고, 또 이제 개인 과제는 어떻게 됐고, 또 기말고사는 어떻게 됐고, 또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복지론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학습하기 앞서서 정말 우리가 이 인간에게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다문화 현상은 비단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떠한지, 세계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 정책들은 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한국의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 이런 것들과 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폭을 좁혀서 그러면 정말 이민 또 다문화 가족복지 안에 어떠한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들이 어떠한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그 사회 또 다문화 현상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라면 이 문화적인 역량, 내가 얼마만큼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적인 역량인데요. 이 문화적인 역량을 우리가 또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또 문화적인 역량을 반영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이제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와 관련돼서 또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지요. 요즘에 더더욱이 또 우리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또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와 인권을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수업 내용을 지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 안에서 크게 다루게 되는 그 구성원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 또 북한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개념, 그 영역들이 또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들의 문화적인 이해라든지 또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 안정적인 적응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 그리고 또 이민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특히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이제 통계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복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조화롭고 또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앞으로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과제들 그리고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한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학기 개요들을 이제 쭉 살펴보셨는데 이번 다문화 가족복지론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겠구나 좀 감이 잡히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문화 현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상황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조금 정책적으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 이렇게 가질 겁니다.